그럼 먼저 현재 여러분의 연애 상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우리 여러분은 현재 연애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연애를 딱 생각을 하면은 이제 사람이 반반으로 나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연애 너무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연애 별로 안 하고 싶어요 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연애 할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 좀 확실하게 결정을 내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있다가 뭐 자연스럽게 인연이 생기면 생기는 건데 또 그 인연이 생기면은 만나도 되는 걸까? 이런 좀 생각과 고민이 많은 상태에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저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좀 푸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야 연애 좀 해. 누구 좀 만나."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약간 소개도 많이 들어올 것 같긴 하거든요. "야 누구 소개 받아 봐. 누구 만나 봐. 누구 괜찮다더라." 얘기는 좀 듣기는 듣는데 내가 사실 과거의 나라면 그런 얘기 들으면은 '뭐 그래 소개 한번 받아 보지 뭐.' 이랬을 텐데 여러분이 "아 알겠어. 나중에 만날게." 하면서 좀 애들로 표현하는 부분들도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인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소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가능성은 열려 있기는 한데 내가 아직 우왕좌왕하고 있고 확실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연애가 좀 진행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장 카드 열어보면요. 31번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럼 314번 카드인데요. 여러분이 뭔가 걸리는 게 하나 있나 봐요. 연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자꾸 내 마음속에서 뭔가 불편하고 약간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아무나 만나라고 했을 때 만날 수는 있겠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에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은 그냥 만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런 관계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좀 피곤한 게 있을 것 같고 연애를 좀 이제 진지하게 한 사람이랑 오랫동안 진득하게 만나서 정말 미래까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사실 연애가 좀 신중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질문, 사람들이 "소개받을래?"라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애매모호한 사람을 안 받고 싶고 좀 확실하고 좀 이제 좀 정확하고 좀 믿을 만한 신뢰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좀 신중하게 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신중한 사람으로 만나도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될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도 이제 만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일단은 좀 기다리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3 개월 동안 여러분의 운이 들어오는 여러분의 대박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 열어볼게요. 네 너무 좋은데요. 음.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인연 운이 들어오는 시기 제가 열어봤어요.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대박 운의 시작은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달 안에도 충분히 들어오는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늦게 찾아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연 자체가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연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약간 무방비 상태일 때, 내가 아무도 좀 관심이 없을 때, 그때 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처럼 찾아오는 그런 사랑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한 달 안에 좀 그런 인연이 없다 하신다면은 세 번째 달이 되는 그 시점, 그 시점에도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한 달 안에 사건이 조금 더 강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시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을까? 제가 좀 볼게요. 33번, 34. 되게 찰떡궁합처럼 찾아오는 인연인 것 같아요. 약간 운명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암장 카드 자체가 인연이 깃든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인연이 없으면 절대 만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 분의 관계에서 인연이 깊은 카드가 나와서 아마 그런 거 있죠.
제가 약간 교통사고 같이 좀 갑자기 찾아오는 인연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누군가랑 뭔가 진짜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랑 좀 사랑이 싹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던 사람과의 뭔가의 일이라기보다는 진짜 길 가다가 갑자기 마주치게 되는 그런 사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는 내가 친구들이랑 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만나게 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좀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무런 연애 생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실 "어떤 행동을 하세요. 뭘 하세요."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억지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생기게 되는 흐름이고요. 내가 뭐 백수다, 백조다 하는 분들은 좀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공부하러 항상 나가는 루틴을 만든다든지 운동하러 가는 루틴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 루틴을 수행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 만나게 될지 제가 특징 열어볼게요. 자, 일단 어떤 사람 만나게 될까요? 외모나 인상은 좀 차가운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성격도 뭔가 다정다감한 그런 것보다는 조금 까칠한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외모적인 부분이 좀 매력적인 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뭔가 약간 까칠도도한 그런 느낌인데 매력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스타일이 좋거나 생긴 게 되게 예쁘거나 잘생겼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매력 포인트들이 좀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키도 상당히 큰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부분은 저는 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약간 머리를 쓰는 직업들이 있죠. 뭐 전략가,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런 부분들, 투자 쪽이나 아니면 좀 숫자 계산하는 뭐 주식, 뭐 은행 이런 쪽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약간 금융맨의 느낌도 있어서 여의도 이쪽에서 좀 근무하는 분이 아닐까. 여의도가 아니더라도 좀 금융권들이 있는 자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좀 일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이 음 좀 돈에 해박하고 돈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은 사람이라고 보여지고요. 좀 차가워 보이는 인상인데 되게 생김새가 되게 괜찮아서 도화살이 있을 법한 느낌이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성격적인 부분은 좀 다정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솔직하고 호불호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오히려 솔직함을 좋아하는 분들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대가 나에게 좀 끌리는 포인트도 열어볼게요. 자,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끌리는 포인트 자체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딱 봤을 때 계속 이렇게 눈길이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저도 지하철 탈 때 아니면 버스 타거나 뭐 이렇게 지나다닐 때 예쁜 분들 보면은 저도 같은 여잔데도 예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이렇게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이 사람도 여러분을 보면은 '어쩜 저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어쩜 저렇게 멋있게 생겼을까?' 하면서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집중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누군가가 딱 봤는데 '아 뭔가 저 사람 이 순간에 놓치면 내가 너무 후회할 것 같아.'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상대방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한테 마구마구 이렇게 다가가는 흐름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여러분한테 좀 끌리는 포인트 자체는 여러분의 외모적인 부분이 먼저 좀 1 순위라고 보여지고 뭔가 그 운명적인 이끌림, 인연의 이끌림 이런 거를 좀 있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좀 '저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 내가 무조건 잡아야겠다.' 요런 흐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상대가 나에게 좀 어떤 감정을 느낄지도 열어볼게요.
자, 감정은 사실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감정이 되게 충만해요. 그냥 보자마자 가슴이 미친 듯이 떨리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상대가 처음 여러분을 본 순간부터 막 떨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진짜 바라던 이상형 같은데 진짜 너무 어떻게 해야 되지? 안절부절한 마음들도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의심할 여지가 정말 없어요. 여러분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는 느낌들. 이 사람도 아마 이런 게 처음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에 좀 원리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이런 갑작스러운 이끌림을 느껴본 적이 없을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길에서 만난 사람한테 이러한 이끌림을 느끼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좀 '나 왜 이러지? 좀 당황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워낙에 좀 이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막 장난으로 만나고 막 이렇게 헤어지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가볍게 만나는 느낌보다는 모든 사람한테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보면 볼수록 진국이라는 느낌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이 상대가 여러분에 대한 마음 자체가 장난이 아니다. 이런 것만 좀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감정도 열어볼게요. 아무래도 상대가 호감상이잖아요. 좀 호감 있게 생겼고, 나름 좀 괜찮고, 이러니까 여러분도 그 사람을 봤을 때, 별로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름 좀 괜찮다. 뭔가 저 사람 더 알아가 보고 싶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명과 영화처럼 둘 다 마주치는 순간부터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이끌릴 것 같다라는 게 좀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좀 고민할 거예요. 나는 사실 뭐든지 진지하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누구든지 깊이 있게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이런 끌림을 느끼는 걸까 하면서 약간 현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뭔가 저 사람한테 이끌려. 저 사람한테 호감이 생겨. 저 사람 마음에 들어 하다가도 아니야,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만 좀 약간 티를 안 내는 부분들도 좀 크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두 분의 관계는 좀 어떻게 흘러갈지도 열어볼게요. 아마 두 분이 마주한 이후부터는 가볍게 좀 알아갈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각을 잡고 당신이 저의 운명입니다. 이러면서 막 그 자리에서 뽀뽀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부딪히고 그런 식으로 관계가 시작이 되면은 그냥 남들과 비슷한 썸의 관계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연락을 자주 하기보다는 그냥 중간중간에 하면서 좀 편안하게 친해질 수 있게끔 상황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드가 두 장 나온 거 보면은 둘이서 약간 친해지는 시간이 있겠구나. 약간 가볍게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겠구나라는 게 좀 보여지고요. 마지막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두 분이 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들이 생기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만나면 어떨지도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도 생각한 게 좀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 게 되게 강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랑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진지하게 만나게 되는 흐름들도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주변이 응원하는 부분들도 많이 크거든요. 진짜 그렇게 만났다고? 너무 신기하다. 둘이 너무 잘 맞는다. 잘 어울린다 하면서 주변에서도 예쁘게 바라봐 주는 느낌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하더라도 주변의 응원을 받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연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또한 각자가 책임감이 좀 강하고 이 인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진지하게 만나야지라는 생각이 양쪽 다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된다면 정말 저는 미래까지 진지하게 생각할 정도로 잘 만날 수 있는 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와 여러분의 궁합적인 부분도 볼게요. 둘의 궁합이 어떨까요? 네, 궁합적인 부분은 저는 크게 걱정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되게 각자가 다양한 모습이 있고 그 다양한 모습이 좀 낯설다기보다는 너무 재미있게 좀 바라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런 모습도 있었네, 저 사람이 저런 모습도 있었네 하면서 좀 별로다라기보다는 야, 이런 게 다른 게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궁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괜찮은 궁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약간 저는 오랫동안 만날 궁합이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주 만나는 데이트라기보다는 좀 가끔 만나는 데이트가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평일에는 만나지 않고 주말만 데이트를 한다든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서로가 "싫다."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만족하면서 잘 만나는 흐름으로 보여져요. 약간 장거리도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악조건이라기보다는 서로에게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작용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장거리 연애를 했었거든요. 지역적으로 좀 했었는데 일 주일에 한 번 만나도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각자 생활 즐기고 딱 데이트할 때 데이트하고 그게 좀 나름의 일 주일의 힐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있어서 좀 행운의 아이템 제가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행운의 향수부터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프랭킨센스나 좀 드라이 로즈마리 이런 계열의 향수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마음을 좀 맑게 깨워주는 향이죠. 드라이 로즈마리 향 이런 것도 좋고 핑크 페퍼 요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프랭킨센스 같은 유향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정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요런 거나 아니면 샌다로드 계열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향들은 약간 나를 진심으로 귀하게 대우해 주고 수호해 주는 그런 귀인을 좀 끌어오게 하니까요. 여러분이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운의 색깔도 좀 추천드리자면은 저는 그레이나 바이올렛 이런 계열의 색깔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약간 옷 스타일 자체를 그레이 톤이나 차콜 톤으로 좀 하셔도 좋고요. 여기에 포인트로 바이올렛을 넣으시면 좋은데 뭐 가방, 스카프, 주얼리 이런 것도 좀 활용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행운의 아이템도 추천드리자면은 지금 십자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십자가 모양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 좋고 저는 기독교가 아닌데요 하신다면은 뭐 불교도 괜찮거든요. 뭐 그러니까 종교와 관련된 그런 것도 괜찮고 만약 여러분이 조부모님이나 증조부님이나 고조부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이런 나의 가족들, 조상들한테서 받은 아이템, 그분들한테서 받은 액세서리 이런 게 있다면은 고런 거를 같이 착용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복을 더 올려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과 장소도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간적인 부분 추천드리자면 저녁 7시에서 저녁 9시 반 사이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뭔가 낮의 무더위가 누그러지고 좀 약간 조명이 은은하게 켜지는 시간대죠. 그래서 이 시간대에 좀 가벼운 차나 음료를 들고 이렇게 걸으면서 대화를 나눠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후 3시부터 5시 반 사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약간 여유로운 주말 낮의 시간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 시간대도 같이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추천드리자면은 저는 동물이 있는 곳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뭐 동물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좀 핫플레이스에 있는 야외 테라스 카페나 반려동물이 있는 장소면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애견 카페, 애견 운동장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그냥 애견이 있는 곳에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도 상당히 좋아요. 공원에 가면 또 귀여운 댕댕이들 엄청 많죠.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좀 산책하는 것도 상당히 좋으니까요. 요것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동네 아지트 느낌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좀 평소에 자주 가는 아지트가 있다면 그곳에 방문하셔도 여러분의 운을 좀 북돋아 주니까요. 그런 곳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곧 만나게 될 대박 인연 같이 알아보았고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현재 우리 여러분의 연애 상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우리 여러분은요, 연애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귀차니즘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약간, 어, 누구 만나는 거를 좀 싫어하거나, 싫어하기보다는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분을 봤을 때, 연애를 생각하면은, 아, 귀찮아, 아, 몰라,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지금 그냥 가만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뭔가 현재로서는 주도적인 부분은 약해 보여요. 여러분이 뭐 다른 거에 대해선 주도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연애에 대해서는 좀 남들이 하자면 하는 대로 약간 이끌려가는 부분들도 있어 보이고, 여러분도 지금 '아 나는 연애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생각만 많은 느낌이라고 보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행동하는 게 조금 늦어지거든요. 왜냐면 계속 생각을 하니까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행동할 타이밍 이런 거를 다 놓치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어딘가 행동을 하기보다는 연애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꼬리를 물어서 어떠한 뭔가라기보다는 가만히 있는 느낌이 좀 크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소극적이진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나름 좀 연애하면은 활발하게 했었던 부분들도 있고, 나름 좋아하는 사람 있을 때 적극적으로 표현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좀 마음의 문을 닫으신 것 같아요. 음. 암전 카드 열어보면 16번 16, 16, 7 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연애를 하면서 좀 한 번의 충격을 받았거나 약간 트라우마적으로 남아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사람한테 좀 내가 상처를 크게 받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못 믿겠어. 아니면 나는 누구한테 상처받은 게 아직 아물지가 않아서 '누굴 만나는 것조차 지금 나한테는 사치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좀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내가 좀 원치 않은 상처를 받았고 그게 좀 내 마음에 크게 남아서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나의 텐션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 만나봤자 나에게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만나봤자 내가 상처만 받고 힘들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지금 연애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다, 좀 표현할 수 없는 게 있다, 이런 게 좀 강하게 보여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대충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상황을 대충 알 것 같고, 그래서 "야 누구 만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래 네 마음 편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 네 마음 편해질 때까지는 좀 이제 안 만나고 있는 것도 좋아." 하면서 많이 독려를 해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괜찮은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를 제가 3개월 기준으로 열어 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달 안쪽에 연애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 여러분이 뭔가 마음을 어딘가에 쏟고 있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연애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한 달 안에 대박 인연이 찾아온다라기보다는 이 시기에는 내가 내 마음을 좀 돌보고 내가 내 마음을 좀 다독여주는 그런 타이밍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맞아 보이고요. 이제 2달이 되는 시점에 아주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는 걸로 보여요. 왜냐면 이 2달 차에 이제 왕카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좀 나름의 의미심장한 카드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왕 같은, 그러니까 성격이 왕 같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좀 갖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아 이 정도면은 진짜 괜찮겠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연을 만날 시기가 늦지 않았어요. 이제 2달이 되는 시점에 여러분의 인연이 다가오니까요. 여러분 진짜 좋은 마음 먹고 이번 이 영상 보고 한 달 안쪽으로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좀 힐링하고 내가 행복한 것들을 좀 하면서 나 스스로를 챙기는 시간으로 충분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되는지 제가 전체적인 특징 열어볼게요. 네, 일단 어떤 특징이 있냐. 저는 왠지 이 사람의 성격적인 부분이 먼저 보이는데요. 성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재밌고 완전 개그맨 뺨칠 정도로 진짜 유쾌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거 아세요? 개그맨들 머리 되게 좋은 거? 그 순발력도 되게 좋고 머리가 좋아야 되게 빨리빨리 캐치해서 개그감 있게 이렇게 딱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머리도 되게 좋고 순발력이 좋아서 말 하나하나 되게 센스 있게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눈치도 상당히 빠른 사람이고요. 이성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되게 잘 맞춰주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약간 오히려 음 센스 없고 이런 사람들은 좀 피곤해요. 근데 이 사람은 눈치도 빠르고 센스가 있어서 만나게 되더라도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나를 대우해 주는구나.' 이렇게 좀 느끼게 해 주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제가 개그맨처럼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간 "유쾌하고 재밌다. 말 잘한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은 차분한 스타일이에요. 신중하고. 그리고 나이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나보다 연상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연상이다 보니까 내가 좀 기댈 수 있고 나를 좀 이렇게 힐링시켜 주고 나를 좀 도닥여 주는 그러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굉장히 또 순수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되게 잘 꾸미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꾸며서 자칫하면은 '아 너무 노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무 겉멋만 든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는데 속 알맹이는 완전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겉으로는 잘 꾸미고 다니고 나름 잘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속은 완전 보수적인 느낌도 있어 보이고 뭔가 한 번 좋아한 사람은 끝까지 좋아하는 그러한 또 지고지순한 부분들도 있어 보여요. 암상 카드 열어봐도 음 30, 35, 37번 카드니까 370 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성향적인 부분은 연애할 때는 되게 상대에게 잘 맞춰 주고 부드럽게 잘 대하는 타입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눈을 팔지 않아요. 바람 피는 스타일도 아니고 되게 지고지순한 느낌이라고 보여지고요. 왠지 모르게 저는 이 사람이 연애를 할 때도 되게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해 주는 그런 다정다감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나에게 좀 끌리는 포인트 열어볼게요. 자, 일단 이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이 어린 느낌일 것 같아요. 뭔가 나보다 어린 사람이니까 '내가 조금 더 챙겨 주고 싶다. 저 사람한테 내가 좀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기운을 북돋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면은 뭔가 마음이 아린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가끔 친구들 중에 마음 쓰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뭔가 작은 일을 얘기를 해도 진짜 그랬어? 하면서 되게 내가 더 공감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은 뭔가 공감하고 싶고 내가 더 챙겨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막 가서 챙겨주고 싶은 그런 이미지로 상대가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여러분을 딱 보면은 끌리는 포인트 자체가 여러분을 챙겨주고 싶다. 내가 보호해주고 싶다. 내가 좀 안아주고 싶다. 내가 이 사람의 힘든 부분을 좀 다 처리해주고 싶다라는 것들이 좀 강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 이 상대가 여러분한테 끌리는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상대는 여러분을 아까도 말했지만 보호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상대는 여러분을 봤을 때 내가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내가 하나라도 이렇게 좀 안아주고 싶은 이 사람이 힘든 거 있을 때 나한테 고민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여러분이 사연 있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연 있어 보여 가지고 괜히 내가 가서 그 얘기 들어주고 싶고 힘내라고 하고 싶고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막 진짜 사랑의 감정을 품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저 사람한테 힘이 돼 주고 싶어. 저 사람 내가 뭔가 보호해 주고 싶어라고 가면서 여러분한테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맴돌거나 여러분 근처에 있으면서 '아 이 사람 뭐 필요한 게 있나? 이 사람 뭐 도움받을 게 있나?' 하면서 계속 여러분 주변을 서성이는 부분들도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분 근처를 서성이고 뭐하고 하다가 '여러분이랑 친해져야겠다. 가까워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이 상대방은 나랑 은근히 티키타카도 잘 맞고 통하는 게 많았네.' 하면서 여러분한테 그때부터 감정이 좀 깊어지는 걸로 보여요. 29 번, 33 번, 35 번, 38 번이니까 그러네요. 상대방이 여러분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 하는 부분들도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 대한 감정 자체가 상당히 좀 가벼운 느낌은 아니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내가 저 사연 있는 사람을 내가 챙겨야지 했다가 결국에는 나 결국에는 사연이 있어서 챙긴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구나. 이렇게 좀 갈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의 마음 열어볼게요. 여러분도 사실 이 사람이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뭐 다가오는 사람 싫다고 할 순 없으니까 그냥 뭐 친하게 지낸다든지 뭐 나름 좋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의 마음이 오픈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라도 아니야 말아야지 하고 좀 차단하는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이 사람이랑 이렇게 있을 때 괜찮으면서도 스스로 좀 차단하는 부분들이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 카드 자체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이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한테 마음이 자연스럽게 동요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상대에 대한 마음을 처음엔 부정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겠다. 그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후에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열어볼게요. 이후에는 저는 두 분이 좀 친해질 것 같아요. 서로 좀 스스럼 없이 대화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면서 좀 많이 친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친해지더라도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음, 그냥
비밀로 하고 둘만 친한 느낌도 많이 보여져요. 제가 아까 두 분이 어디서 좀 만나게 될지, 어떻게 좀 될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이 사람이랑 좀 공적인 곳, 회사 이런 쪽일 수도 있고요. 내가 우연히 참여한 뭐 워크숍, 뭐 교육장 이런 곳에서도 만날 것 같습니다. 내가 사적으로 가는 그런 곳보다 뭐 친구들 모임 이런 것보다는 공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임에서 만날 것 같아요. 회사 모임 아니면 동호회 모임 뭐 이런 것처럼 공식적인 곳에서 좀 이루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2개월 차에는 공적인 모임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주변한테 비밀로 쉬쉬하면서 둘이서 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친해지는 느낌이 보여지고요. 만나면 어떨지도 열어볼게요. 자, 두 분이 만나면 어떨까 열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만나면 마지막에 세계 카드 나왔죠. 이러면은 두 분의 흐름 상당히 괜찮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게 되더라도 진짜 남들 봤을 때 부러울 정도로 잘 만나는 흐름들이 좀 많이 보여지기도 해요. 물론 주변 사람들한테 비밀로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몇몇 아름아름 알 거 아니에요. 사실 사내 연애 비밀로 한다고 해서 모르나요? 다 알아요. 눈치채고 있어요. 근데 말만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서로 두 분을 많이 응원하면서 만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게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해요. 막 보자마자 마음을 열고 이렇게 잘 지낸다라기보다는 약간 걱정하고 좀 못 믿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만나더라도 내 마음이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 시기를 좀 넘어가면은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마음이 열리고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궁합적인 부분도 열어볼게요. 음. 자, 두 분은 되게 소소하게 만나는 그러한 느낌이 커요. 뭐 가슴 떨리게 만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둘이 소소한 데이트하고 동네 맛집 다니고 막 이러면서 알콩달콩하게 만나는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완전 친한 친구가 연애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진짜 단짝을 만났다 요런 것처럼 그 사람이랑 맨날 만나 가지고 맨날 맛집 다니고 맨날 동네 산책하고 이러면서 좀 즐기는 느낌이 많이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궁합은 약간 저는 '결혼하기 좋은 궁합이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왜냐면은 결혼 상대는 사실 친구 같은 느낌이 가장 좋아요, 매일 놀았을 때 재밌는. 근데 딱 두 분이 매일 만나서 노는데도 질리지 않고 재밌기 때문에 두 분의 궁합적인 부분은 '결혼하기에는 괜찮은 궁합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연애운을 좀 올리기 위한 제가 행운의 아이템 좀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행운의 향수부터 좀 추천드릴게요. 저는 블랙페퍼 향이나 베티버 향 되게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약간 알싸한 향이 되게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블랙페퍼, 핑크페퍼 요런 느낌도 상당히 좋고요. 베티버 계열 좀 차분한 계열의 향수잖아요. 이런 거나 시더우드 계열도 좀 넣어 주셔서 약간 여러분이 좀 샤프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향을 좀 사용하신다면은 좀 아무나 사람들이 막 나를 간보려고 다가오는 것을 좀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확실하게 리드해 주고 존중해 주는 그런 진국에 좀 다가오는 그런 사람을 오게 만들어 주는 그런 향수니까 여러분이 하나씩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단 링크에 남겨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행운의 색깔도 추천드리자면은 저는 크림슨 레드나 블랙 색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크림슨 레드가 약간 좀 선명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활용하셔도 좋고요.
저는 무채색이나 차콜, 블랙톤으로 해가지고 좀 슬림핏으로 해주는 착장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티셔츠나 뭐 수트나 이런 거 입었을 때 약간 헐렁한 핏보다는 약간 몸에 딱 붙는 스타일로 피팅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스타일링을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레드톤의 포인트 카드 지갑이나 립 컬러, 가방, 아니면 주얼리, 아니면 스카프 요런 거나 아니면 핸드폰 케이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분이 좀 색깔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운의 굿즈도 좀 추천드리자면은 저는 체인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체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액세서리 좋아서 체인으로 되어 있는 팔찌, 귀걸이, 목걸이 요런 거 좀 잘 활용하시면 좋고, 실버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은으로 되어 있는, 실버로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과 장소도 추천드릴게요. 자, 일단 시간 먼저 추천드리자면 저는 저녁 7시에서 밤 9시 사이 상당히 괜찮아 좋아요. 요즘에 이 밤 시간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이 시간에 좀 나가서 산책하고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 요즘 좀 답답하고 생각 많으실 텐데 저녁 산책하면서 기분을 좀 풀고 오시는 것도 되게 괜찮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오후 2시에서 4시 반 사이 상당히 좋아요. 주말 낮 시간이 좋기 때문에 이 시간도 잘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장소를 좀 추천드리자면은 저는 좀 달달한 디저트가 있는 장소 되게 좋아요. 카페를 가더라도 커피나 차 마실 게 이렇게 도드라진다기보다는 디저트가 메인인 카페를 가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와플, 케이크, 빵이 맛있는 그런 디저트가 맛있는 곳으로 좀 데이트를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왠지 모르게 좀 야경길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해화의 낙산공원의 야경길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산책로, 달빛 축제 하는 곳 이런 곳이 있다면 한번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택하셔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러분의 연애운을 응원하면서 제 리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눌러주세요. 전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연애 상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의 현재 연애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연애 상태를 먼저 보기 전에 우리 여러분의 성향적인 부분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되게 순수한 분이라고 보여지고, 누구를 좀 좋아하게 되면은 되게 순수하게 좋아하는데 되게 나중에 상처를 많이 받는 타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연애를 하면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그런 느낌도 많이 보여져서 연애를 하고 나서 여운이 많이 남거나 좀 나중에 상처를 많이 받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성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너무 매력적이고 막 인기도 너무 많아 보일 것 같고 막 그래서 이성들이 여러분을 막 이렇게 추종하는데, 막상 여러분이 알고 보면은 너무 순수하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막 까칠할 것 같고 막 도도할 것 같고 되게 차가울 것 같고 나쁠 것 같은데, 너무 속이 순수하고 착하니까 '야 너는 겉과 속이 되게 다르다. 너를 처음 봤을 때는 너 진짜 뭔가 나빠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너 진짜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고, 여러분의 그 여린 마음에 상처가 좀 많이 되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카드도 요런 카드인데, 우리 여러분이 그래도 나름의 긍정적인 게, 내가 그 정도 좀 상처를 받았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으면 사실 사람이 다 미워 보이고 짜증 나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은 아직도 마음에 희망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운이 안 좋아서 그런 나쁜 사람들을 만난 거지. 나는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난 꼭 그런 연애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또 나름의 인간에 대한 마음 자체가 '와 나 인간이 너무 싫어. 진짜 치를 떨게끔 진짜 싫어.' 이게 아니라
그래, 그래, 또 좋은 사람은 어디인가 있어 하는 그런 긍정의 마인드가 좀 있는 상태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도 자연스러운 인연을 좀 기다린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또한 우리 여러분이 사실 연애가 그렇게 어렵게 시작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을 보고 이성적인 매력을 품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 보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도 아무나 만나기보다는 좀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 마음들도 또 가득한 것 같아요. 암장 카드 열면은 34번, 44번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448번이니까 448번. 아, 아무래도 저는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한테 대시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는 같은데, 여러분이 마음을 좀 안 여는 부분들도 있어 보여요. 뭐 이유야 많겠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뭔가 한 명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좀 기본적으로 좀 피곤한 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성들로부터. 좀 내가 원치 않은 사람이 나를 좋아했을 수도 있고, 좀 그걸로 '아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으면 사귀었을 테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다. 전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한번 여러분에게 있어서 대박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를 3 개월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카드부터 칼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달 안쪽으로는 대박 인연이 들어오기는 다소 어려운 구조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인연이 이게 끊겨요. 그러니까 되려고 하다가도 안 되고 뭔가 하려다가 안 되는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영상 보시고 한 달 안쪽에는 연애가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은 어려운데, 저는 여러분은 좀 천천히 연애가 시작이 되는 흐름이라고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두 번째 달부터 뭔가 친구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 속이거나 아니면 알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별기대 안 했는데 갑자기 뭐 한 달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한 친구가 연락이 자주 와서 그 사람이랑 막 친해질 것 같거든요. 자주 만나게 되고, 이제 그게 좀 인연이 되어 가지고 3 개월 차에는 그게 좀 연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성 친구가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거지만 동성 친구가 연락이 와서 자연스럽게 그 동성 친구의 친구를 만나서 또 이제 잘 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알고 있던 지인들이랑 관계를 더 돈독하게 쌓아 놓는 게 연애운의 좀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쨌든 좀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는 이 영상 보시고 두 달째부터 좀 시작이 되니까요. 그 시기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게 될 상대의 특징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의 특징 봤는데요. 일단 이 사람은 나보다 연상의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나보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3-4살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 이상의 차이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른스러운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른스럽다, 사람이 되게 안정적이다라는 인상을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성향도 되게 감수성 풍부하고 약간 MBTI로 봤을 때 F의 성향이 강해 보여요. 그래서 공감도 되게 잘해주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내가 뭔 일을 하든 뭘 하든 아이고 그랬구나 고생했구나 하면서 되게 좀 잘 이렇게 도닥여주는 스타일이라서 되게 따뜻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사람이 일하는 스타일, 어떤 직업을 할까로 봤을 때는 저는 뭔가 운동선수, 운동을 하거나 운동 관련된 직업이거나 좀 돌아다니는 직업, 영업, 프리랜서의 느낌이 좀 강하게 보여져요. 근데 이 프리랜서도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좀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음, 약간 좀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예술
예술 쪽과도 좀 관련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예술 쪽, 프리랜서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저는 이 사람의 집안 자체에서도 내려오는 유산, 뭐 그런 부분들도 있어 보이거든요. 집안 자체가 좀 안정적이고 좀 나름의 잘 살고 있는 느낌도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자라서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좀 여유 있고 품위 있고 교양 있는 모습들도 좀 많이 보여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많이 이제 예뻐라 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부분들도 커 보이고요. 이 사람이 나에게 좀 끌리는 포인트도 열어볼게요. 자, 일단 이 사람이 나에게 끌리는 포인트는 여러분이 보통의 또래보다 조금 더 성숙하다라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랑 대화를 해봤는데, 그냥 또래들은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그냥 이러한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은 여기보다 더 수준 높은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아, 얘는 되게 어른스러운 사람이구나. 또래들이랑 좀 다르게 나름의 좀 고생을 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배울 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이 연상이다 보니까 좀 연하에 대해서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리니까 내가 무조건 챙겨줘야 되겠네. 아, 좀 귀찮네라는 마인드가 살짝 있을 수는 있는데, 의외로, 내가 그렇게 막 하지 않아도 이 사람 자체가 배울 점이 많고 어른스럽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뭐 징징거리는 걸 본다든지 뭐 우쭈쭈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건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성인 대 성인으로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감정이 여리거든요. 여러분도 약간 F 성향일 수도 있는데 약간 여러분의 감성적인 모습들을 또 이 사람이 끌려해요. 상대도 약간 감성적이거든요. 예술적인 거 좋아하고 약간 좀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도 그런 얘기 또한 좋아하기 때문에 '아 우리가 서로 잘 통한다.'라고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여러분한테 그냥 뭔가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뭔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 재밌다, 편안하다, 얘기를 더 나누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뭔가 유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야겠다, 더 다가가야겠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크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대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도 열어볼게요. 자, 일단 상대가 봤을 때는 여러분을 딱 바라보잖아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이제 좋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도 많이 달라지고 내 마인드가 달라지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조차도 좀 부정적이게 되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은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행복해지는 기분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볼수록 편안하다, 좋다라는 감정을 좀 많이 느낄 것 같고요. 그거에 자연스럽게 이성적인 호감까지 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랑 있으면 너무 편안해. 너무 재밌어. 이 사람이랑 더 가까워져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대는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이랑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조금 더 이 사람이랑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감정인 것 같아요. 막 보자마자, 와, 너 미친 듯이 좋다. 미친 듯이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랑 있으면 은은하게 스며드는 느낌이 딱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랑 있으면 은근히 재밌고 은근히 또 웃기고 은근히 편안하고 이게 또 중독성 있게 계속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좀 끌려하는 포인트들이 많겠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도 사실 기준이 높은 편이기는 해요. 이성을 볼 때 기준이 높아서 만날지 말지 좀 그런 거를 좀 판단하는 편인데 생각보다 이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 안에 딱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던 이상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좀 만족스럽고, 되게 배울 점 많은 사람이다. 내가 우러러볼 만한 사람이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연애할 때 사람을 사귈 때 중요한 게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딱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 사람을 봤을 때 마음이 가볍진 않아요. 나름 내가 원하던 사람을 만났다. 내가 바라던 이상형을 만났다. 요렇게 좀 시작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 그게 좀 깊은 마음으로 발전이 되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담스럽게 막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친구였다가 연인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랑 이 사람이랑 만나면 어떨지, 어떤 방식으로 올라갈지 열어볼게요. 자, 일단 두 분이 만나게 되면요. 약간 좀 간보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간보는 게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왜냐면 서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심스럽게 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을 막 더 하고 싶은데 안 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냥 웃어 넘기는 것도 많고, 그런 식으로 서로가 약간 좀 낯가리면서 좀 어색해하면서 약간 간보는 느낌들이 많이 보여져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로 두 분이 확 친해지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평소에는 셋이서 만났는데 한 사람이 빠져서 갑자기 둘이 만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두 분이 갑작스럽게 확 친해지는 부분들도 크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처음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시간이 갈수록 되게 좀 확 친해지는 계기들이 생겨서 그때 이후로 더 많이 친해지고 서로에게 그런 감정이 더 커지는 걸로 보여지고요. 두 분이 만나게 된다면 저는 진짜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러한 관계로 갈 것 같습니다. 둘이서 만나서 얘기를 진득하게 나누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얘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관계로 갈 수 있는 걸로 보여지고 저는 왠지 모르게 진짜 이것저것 빠릿빠릿 돌아다니면서 되게 재밌는 일들도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둘이서 막 빠릿빠릿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그런 데 있죠. 막 당일치기. 해외여행 당일치기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막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죽이 잘 맞는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거 해 보고 싶어." 하면은 "그래 하자." 하고 이제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잘 재미있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궁합적인 부분도 열어볼게요. 자, 두 분의 궁합 카드 되게 진지한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12번 카드와 9번 카드 자체가 관계에 대한 진정성과 진지함이거든요. 뭔가 장난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을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두 분의 궁합적인 부분은 오래 갈 궁합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이런 흐름들은 장기 연애로 가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은 장기 연애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사람이 다 거의 비슷해서 장기 연애도 뭐 괜찮다 생각해요. 저는 장기 연애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연애로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28번, 33번, 37번이니까 37이니까 그러네요. 장기 연애로 가고 미래까지 생각했을 때는 좀 누군가의 주도하에 정말 결혼이나 이런 것까지 흘러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좋을 행운의 아이템도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행운의 향수부터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알데하이드나
시트러스 계열의 향수가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클린 윈드라고 하죠. 알데하이드, 약간 맑고 시원한 바람의 느낌, 이런 것도 사용하셔도 좋고, 자몽 향도 괜찮아 보이고, 시더우드나 화이트 머스크 계열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이런 향들은 여러분의 악연을 좀 튕겨내주는 후각적인 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향을 좀 뿌리는 순간 여러분의 우울함, 정체기 싹 날아가는 걸 좀 도와주고 여러분의 그 맑은 그리고 순수한 매력에 끌리는 진짜 인연이 다가오는 흐름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니까요. 이런 향수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추천해드리자면 스카이 블루나 화이트 계열도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이트 톤의 셔츠 이런 거에 뭐 스카이 블루의 뭔가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스카이 블루의 셔츠 그리고 밑에 화이트 팬츠나 스커트도 같이 매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뭐 핸드폰 케이스나 이런 거에 화이트나 스카이 블루 이런 것도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행운의 굿즈나 액세서리도 좀 추천드리자면은 저는 물방울 모양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귀걸이, 목걸이, 반지, 뭐 팔찌 이런 거 하실 때 물방울 모양 달려있는 거 사용하셔도 너무 좋고요. 물방울 캐릭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평소에 물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개운법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 요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도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간을 먼저 추천드리자면 오전 10시에서 12시 반 사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 여러분이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시간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도 여러분이 좀 활용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두 시간 중에 한 시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만의 시간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데이트 시간이나 사람들 만나는 시간으로 정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제가 좀 추천드리자면은요. 저는 북카페 이런 데도 되게 괜찮고 스페셜티 드립커피 바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냥 커피, 체인점 커피집이 아니라 좀 원두부터 직접 볶으면서 로스팅하고 막 이러는 전문 커피숍이 있거든요. 그런 곳도 한번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카페도 괜찮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좀 그늘 있는 그냥 산책로나 도심 속에 있는 식물원 방문도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식물 보면서 힐링하거나 그런 식물들이 있는 카페 이런 곳에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소품샵도 되게 괜찮고 그 편집샵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핫플레이스 가면은 그런 데 많잖아요. 소품샵, 편집샵 이런 데도 한 번씩 방문하셔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곧 만나게 될 대박 인연 오늘 함께 알아보았고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 리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먼저 우리 여러분의 현재 연애 상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현재 여러분의 연애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우리 여러분은 뭔가 둥글둥글하고 약간 긍정적이고 사람들한테 좀 예쁨을 많이 받는 느낌이 많이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난 너만 보면은 좀 기분 좋아져. 약간 이런 얘기 들으시거나 어른들이 여러분을 너무 예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뭔가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해도 잘 챙겨주고 막 나한테 잘해주는 그런 게 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의 성격도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좀 좋게 생각하려는 부분들도 많고, 기본적으로 밝은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또래한테도 인기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모임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여러분을 꼭 끼려고 하고, 여러분을 또 함께해서 만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집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연애가 자연스럽게 잘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여러분은 연애가 생각보다 막 잘 되고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지금 약간 연애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도 많을 것 같아요. 암장카드 열어보면은 19, 10번 카드인데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은 많아 보이는데 여기서 만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성 친구들도 좀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의 모토나 마인드 자체가 한 번 친구면 평생 친구지 그 사람이 갑자기 이성으로 보이는 것 같진 않거든요. 저는 약간 남녀 사이에 친구 절대 안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 여러분은 남녀 사이에 친구 당연히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 이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게 다 있긴 하겠지만 뭐 내 스타일도 없고 나는 한 번 이성 친구랑 친구를 맺었으면 평생 친구다. 절대 이성적인 감정이 들지 않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회사나 이런 곳들이 뭔가 이성으로 볼 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다 동성이거나 그러니까 여초나 남초 막 이런 거거나 이성이 있더라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이성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여러분의 연애 상태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날 만한 사람이 딱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친구일 뿐이지 이성으로 바라볼 만한 내가 연애 감정을 품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어디 뭘 시작을 해야 되나.' 좀 기웃기웃하고 있는 느낌도 많이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대박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를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기준으로 볼게요.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눈 높다고 하지 않아요? "너는 그냥 눈이 너무 높아. 네가 눈만 낮추면 너 아무나 만날 수 있거든. 근데 너가 너 스스로 못 만나게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얘기도 좀 종종 들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전 모르겠어요. 우리 여러분이 눈이 높다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내 주변 사람들만 아니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은 뉴페이스를 원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영상 보시고 한 달 안쪽에는 뭐 새로운 인연이 온다거나 뭐 어떻게 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한 달 차이는 그냥 뭐 이대로 지내는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연애가 막 진행이 되는 흐름은 약하긴 해요. 2달 차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소개팅을 받거나 관심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을 텐데 내 눈에 안 찹니다. 내 눈에는 너무 애 같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그 약 3 개월 인연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 달 그러니까 첫째 달, 둘째 달에는 특별하게 어떠한 흐름은 없어 보이고요. 저는 셋째 달이 됐을 때 그때서야 내가 원하는 딱 이상형이 만나지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3 개월째가 되는 그 시점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연애가 시작될 만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 저는 여러분이 굿페이스 절대 안 될 것 같거든요. 알고 있는 사람 절대 안 되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 새로운 사람은 저는 공적인 느낌이 많이 보여져서 공적으로 얽혀 있거나 내가 뭐 공적인 부분에 참여를 하게 됐을 때 그때 좀 만나지는 느낌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 개월이 되는 그 시점에는 공적인 부분을 좀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하는 워크숍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사에서 하는 뭐 학회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하물며 그냥 간단하게 동네 동호회 같은 거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좀 외부의 사람을 만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의 특징적인 부분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의 특징 먼저 열어봤는데요. 일단 이 사람 외모적인 부분은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도도한 외모도 있고 까칠한 느낌도 좀 있어 보이고 약간 자존심도 세고 콧대 높은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성들한테는 인기는 있겠지만 이성들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더라도 친해질 거란 생각조차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차가워 보이고 뭔가 다가갈 수 없는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특징을 봤을 때 진짜 약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연예인급의 느낌? 그러니까 외모도 완전 끝판왕이고 가지고 있는 것들도 되게 끝판왕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이거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돈 많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약간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가진 게 많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직업적인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예술계통의 느낌이 좀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자기의 일을 가지고 하는 예술계통 아니면 방송 이런 쪽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니면 진짜 TV 출연하거나 연예인, 배우 뭐 이런 쪽일 수도 있고 유튜버일 수도 있고 남들한테 좀 보여지는 직업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가진 것도 많은 거 좀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공적인 곳에 갔을 때 강의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강의하는 사람이 꼭 나이 많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좀 나름의 인지도가 있거나 예술계통에서 일하거나 좀 재산을 좀 쟁여놨거나 어디에 TV 한번 출연을 해가지고 좀 나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콧대가 높을 것 같거든요. 인기도 좀 많을 것 같고 근데 한번 더 볼게요. 21번, 24, 25번, 22호 7번이니까 이 사람도 제가 봤을 때는 연애 경험이나 사람들 만난 경험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서 이 사람이 중요하게 보는 건 사람이랑 소통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랑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나랑 좀 오랫동안 좀 그런 좀 진심 어린 이야기들 그런 얘기를 좀 심오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잘 하기 때문에 상대도 좀 괜찮아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볼게요. 사실 상대도 외모가 나름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기에도 우리 여러분의 외모도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봐도 우리 여러분은 연예인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되게 밝고 순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상대방이 좀 끌려하는 게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카드 2장 나왔죠. 그러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둘이. 외모가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외모가 충분히 괜찮은데 상대도 충분히 괜찮은. 그러니까 둘이 그림체가 비슷하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좀 여러분한테 좀 끌리는 포인트 자체는 외모가 아닐까. 이 사람은 그렇게 진지하고 심오한 대화 나누는 걸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의 그 외모적인 부분이 좀 상당 포인트로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여러분의 성향 자체가 막 와일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막 이런 거를 잘 안 하고 그냥 물 흘러가면 물 흘러가듯이 그러려니 하는 게 좀 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상대가 딱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드럽다. 사람이 유연하다. 다툼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가 만약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열어볼게요. 자, 일단은 외모가 되게 출중하면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상대가 여러분을 딱 봤을 때 되게 '이 사람 재밌다. 유쾌하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생기는 이끌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한테 이끌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나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생각했을 때도 여러분은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내가 바라고 바랬던 그런 이상형이다. 저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날까?' 했는데 진짜 만나게 됐다. 요렇게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되게 충만할 것 같아요. 사실 상대가 티도 안 나고 좀 뭔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긴 하지만 여러분을 딱 보는 순간 '와 이 사람 내가 진짜 그리던 사람이구나.'라고 좀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우리 여러분은 그 사람을 봤을 때 뭐 꽂힌다라기보다는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나름 좀 괜찮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예 별로다. 아예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이 사람 정도면 뭐 괜찮네.' 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 것 같고 막 미친 듯이 좋다라기보다는 '이 정도 사람이면 괜찮네. 조금 더 알아가 보고 싶다.'의 감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 바톤 카드라는 거 자체가 음 나 너를 그냥 가볍게 그냥 알아가 보고 싶었는데 너한테 더 호기심이 생겨. 너에게 더 관심이 생겨. 너가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좀 발전이 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처음에는 '뭐 괜찮네.'에서 좀 시작이 됐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 더 알아가 보고 싶네. 더 친해져 보고 싶네.'라는 마음으로 좀 발전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대랑 나랑 좀 어떤 흐름으로 갈지 열어볼게요. 두 분은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막 관심을 표현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로 좀 멀리서 지켜보거나 좀 약간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느낌이라서 뭐 다짜고짜 표현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어색한 침묵 이런 게 또 있어 보이지만 그 침묵이 깨지면은 정말 갑작스럽게 친해지는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뭔가 애매하고 '이게 맞나? 이 사람이랑 나랑 뭔가.' 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이 사람이랑 친해지면서 가까워지거든요. 그때부터 두 분의 관계가 좀 발전이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썸이라고 부르기는 애매한 그런 좀 어색한 간보는 관계가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만나면 어떨지도 열어볼게요. 이번 카드가 계속 나와요. 음. 자, 두 분의 관계는 저는 좀 빠르게 결정이 나는 관계라고 보여져요. 썸을 타거나 썸 타기 전까지의 관계가 조금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한순간에 친해지고 나면은 완전 급속도로 이 관계의 발전이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두 분이 만나게 되면은 되게 빠르게 결정을 짓고 만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난 이제 그냥 애들 장난 같은 연애는 하기 싫다. 나는 좀 결혼을 전제로 하는 만남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그런 결혼 전제하에 하는 연애를 시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두 분의 만남 자체는 진지하게 좀 시작이 되는 만남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두 분이 그림체가 너무 비슷해 보여요. 주변에서도 약간 비주얼 커플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좀 잘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에 대해선 크게 걱정이 되지 않고요. 두 분의 궁합적인 부분을 좀 열어보면은 이거는 약간 할아버지와 좀 나이 든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궁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약간 조상 측에서도 연결을 해주는 부분들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좀 합을 내려주신 관계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궁합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10번, 15번, 25번, 28번, 22, 80이니까 이 궁합이 너무 잘 맞다 못해 빠르게 진짜 결혼까지 진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는 아직 결혼 적령기가 아니에요."라고 하신다면은 결혼이라기보다는 그냥 장기 연애로 갈 수 있는 흐름이지만
내가 결혼을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진짜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인연의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시기 3개월이 되는 그 시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행운의 아이템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행운의 향수부터 추천을 해드릴게요. 저는 우롱티 그런 향도 좋고 파피루스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롱티나 아니면 베르가못 향까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열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파피루스나 시더우드 계열의 향수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향을 좀 뿌리면 뿌릴수록 여러분이 좀 매력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 상대에게 심어줄 수 있거든요. 또 이 사람 가벼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 되게 진지하고 고급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것도 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운의 색깔도 좀 추천드리자면은 세이지 그린이나 샌드 베이지 너무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착장을 하실 때도 뭔가 세이지 그린으로 한 그런 린넨 소재도 너무 괜찮고 아니면은 베이지 톤의 린넨 소재도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린넨 톤의 옷을 좀 매칭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행운력 상승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세이지 그린 톤의 뭐 포인트 가방, 스카프, 주얼리 이런 것도 좀 활용하셔도 좋고 우리가 흔히 쓰는 핸드폰 케이스로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행운의 굿즈도 좀 추천드리자면요. 저는 뭔가 책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평소에 좀 독서를 하신다면은 책을 좀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 어디서든지 독서를 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행운력을 상당히 올려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책처럼 되어 있는 그런 액세서리가 있다 하면은 그것도 좋지만, 책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굿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책갈피, 책 표지 이런 거 있으면은 그런 것도 같이 활용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을 시간과 장소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시간을 먼저 추천드리자면은 저는 낮 시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태양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낮 시간이 가장 좋아 보여서 낮 12시에서 낮 2시 반 사이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좀 상대랑 얘기를 나눌 때 조금 더 당당하고 쾌활한 여러분의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녁 6시에서 7시 반 사이도 괜찮아 보여요. 이때는 약간 노을 지는 시간이죠. 이런 시간도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소도 좀 추천드리자면은 저는 루프탑 테라스 카페나 탁 트인 뷰가 있는 그런 맛집도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데이트 장소나 나만의 시간, 모임 장소를 고르실 때 그런 테라스 카페나 뷰가 있는 맛집을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도심 속을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것도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도심, 사람 많은 번화가 이런 쪽을 좀 산책을 하거나 쇼핑하시면서 좀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야경 전망대도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야경 전망대가 서울에 남산, 여의도, 63빌딩, 잠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곳도 한 번씩 방문하셔서 여러분이 좀 힐링 아닌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의 연애운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고요. 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